안녕하세요. 용팔이TV 용팔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2020년 1월 18일인데요. 저희 이제 촬영하기 나흘 전에 14일에 이제 좀 용접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잠시나마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 용접공이라고 해서 이제 용접공 이제 비하 그런 이제 좀 내용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도 조금은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되게 좀 뭐랄까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. 뭐 일이 커져가지고 용접협회에서도 이제 뭐 항의글도 올라가고 많은 용접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기사에 댓글도 많이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또 용접 자체가 웬만한 현장 같은 경우 기능사, 뭐 기사, 기능장 할 거 없이 다 이것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잖아요.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들 이제 더 열심히 그냥 지금 용접하고 용접사분 본인 제일 잘 아실 거예요. 우리 돈도 잘 벌고 또 그만큼 대단한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기사나 그런 말 하나에 뭐 휘둘리지 마시고 더 열심히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펄스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.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제 펄스를 좀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조건에서 썼을 때 좀 더 이제 편하게 용접이 되고 또 쉽게 용접이 되는지 실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알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박판 쪽에 특화가 된 용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판이라든지 그리고 스테인레스,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NCT 업체라든지 그리고 판금 업체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. 그리고 왜냐면 우리 뭐 길 가다가 흔히 보이는 신호 제어기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뭐 표지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알곤 용접으로 이제 떼우는 게 많은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그 저희가 많은 업체 다니는데 판금 업체에서 실제 현재 용접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랑 그거를 좀 대체해서 펄스 기능을 사용했을 때 좀 다른 점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제 지금 이제 뭐 판금이나 NCT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쪽에 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이제 박스 같은 걸 만든다고 해도 이제 모서리 용접을 여기서 이제 모서리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부분 이제 줄 용접보다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태그 용접을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용접 면을 잘 안 쓰고 있는데 그냥 뭐 명만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으로 가리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용접들을 많이 하세요. 현장에서 현재 뭐 분명히 다들 익숙한 장면이실 거예요. 이제 판금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그 해서 이제 용접을 가는 거랑 그 이제 줄 용접, 그 이제 펄스 용접으로 가는 거, 그 세 개의 좀 제가 좀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3, 2, 1.
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요게 아까 그 현장에서 지금 태그를 계속 쳐서 나간 거고요. 얘가 지금 이제 줄용적으로 쭉 간 거고, 얘가 이제 펄스를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비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열의 변형이라든지, 그리고 모재의 뒤틀림, 그런 것 때문에 태그로 이제 뭐 쭉 용접을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데, 그러다 보면 요게 지금 저희는 요거는 지금 끽해봤자 지금 저희가 50짜리 판인데, 뭐 이제 뭐 전화기 판넬이라든지 뭐 신호 교통 판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뭐 1000에서 뭐 2000짜리도 있고, 철제장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장이 뭐 2000, 3000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, 일단 태그랑 뭐 펄스랑 봤을 때 비드로서는 태그만 잘 치면은 뭐 펄스랑 비슷한 비드가 나와요. 대신 요거를 요만 갈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귀찮음과 번거로움이 있고, 이제 펄스 넣은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수고가 확실히 덜해지죠. 열의 변형이랑 그런 건 좀 비슷해요. 그 태그로 쭉 가는 거랑 펄스로 가는 거랑. 근데 이제 일자로 쭉 가는 거는 아무래도 모재가 여기 지금 1.5T 저희가 철판인데,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. 모재가 많이 주저앉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겉에 이제 모서리 용접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하더라도 원 모재에서 변형이 최소화로 되어야 되는데, 이미 주저앉아 버린 거는 위로 우리가 올려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펄스를 넣고서 하는 것도 정말 좀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, 이런 이제 펄스 기능도 사용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용접도 더 편하고 더 수월하고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짧게나마 잠깐 요거 좀 비교 영상을 이제 찍은 이유가,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펄스란 그 기능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, 장비가 펄스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, 얇은 박판 용접 같은 경우는 이제 위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능도 좀 한 번쯤은 어떤 기능인지 이제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,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기능도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용접 조건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접이 제일 낫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,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정답은 없어요.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이제 손 계속 태그 쳐서 가는 게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, 15년, 뭐 20년 동안 계속 그거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또 펄스 쓰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편한 기능이 더 불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일단 용접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고, 또 그분들의 좀 포커스를 맞춰 놓다 보니까 이런 펄스 기능도 있다, 이런 걸 그냥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.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